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911 화이통 방송의 일스트리머 문용호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북촌 한옥마을 서울 게스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월 30일인데 서울의 봄은 아주 맑고 봄 기운을 듬뿍 머금으면서 꽃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 백목련과 뒤에 살구나무라고 그랬죠. 네. 살구나무가 뒤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주 130년 된 고옥에서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현준희 선생님인데요. 이 연세도가 상당히 많으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이런 창의적인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한번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예, 어제 비가 온 탓으로 듣기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비가 오니까요. 예. 밑에 흙 냄새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데 흙을 밟아볼 수 있는 데는 저희 집밖에 없을 거예요. 하면서 이게 이제 서울 게스트하우스가 게스트하우스에 서울의 1호라고 하시던데. 네네네. 어떤 사연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좀 쓰라린 가건데 네. 감사원 재직 시 예.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네. 그때 파면 당했고요. 또 예. 감옥까지 갔죠. 그리고 결국 12년 만에 네. 재판 1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어려운 가운데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네. 이 동네가 양궁을 끼고 있죠. 경복궁하고 창덕궁. 예. 근데 이제 외국 사람이 오면은 80%가 고궁을 반드시 찾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디를 방 2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270평인데요. 네.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들어보니까 한 130년쯤 됐다고. 네, 그렇습니다. 고종황제 여기가 좀 사연이 조금 굉장히 좀 높은 분이 살던 집이라고 그러던데 예. 그 사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나 여기 지역은 이제 왕궁이니까요. 최고 길지죠. 그 당시 집이 지어질 당시는 이제 고종황제 때 민비 일족들이 이 동네 살았고요. 민비 종친에도 바로 옆에 건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민대간 집이라고 통하고 있죠. 네. 요 뒤쪽에 저희들 뵈는 저 뒤쪽에 산이 저기 무슨 산입니까? 북악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이 바로 청와대 경복궁이죠. 야 멋지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이런 데 오시면은 한국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게 좀 활성화돼서 좀 더 국위선양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3월 10일인가 제가 사실은 이 주간 한국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 기사를 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던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삽살개하고 이렇게 서 이렇게 앉아 계신 그림도 재밌고 무편번호 노력 없이 부자 되죠. 엄청난 이게 좀 주제가 의미심장해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배경이 갖고 있고 어떠한 또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다 시스템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고요. 구체적으로 뒤에 부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 인터넷을 하려면 윈도우를 통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통할 때 통행세로 해가지고 빌 게이츠가 그 아이디로 하나로 해서 세계 최고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우편번호도 네. 돈을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서 우편번호로 가능하다는 코드로 네. 가능하다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이 우편번호 그렇게 큰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제 제가 사회를 좋게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듣기로는 지금 이제 우편 번호라는 걸 가지고 네. 이런 새로운 마케팅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네.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의 마중물로 환원시키겠다 일부를 이런 말씀인데요. 예, 예. 이게 뭐 특허 출연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건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제 이번에 그 프로그램에서는 네. 이미 특허가 등록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지금 또 출원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마일리지 제도 같은 이런 게 이제 하는 마케팅의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일리지 같은 거가 이제 기법인데 그런 게 이제 그 액수가 작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그 판매를 하거나 거래가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 어떤 그 마케팅의 어떤 기법상으로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뿌려준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게 저도 지금 아마 휴면 계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그 저 슈퍼 같은 데 가면은 해도 그걸 그냥 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사실. 그렇죠. 돈이 액수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10만 원, 20만 원 되면은 뭘 하는데 네네네. 그게 지금 그게 아까운 건데 이제 네네. 그거를 모아서 예. 의미 있게 쓰겠다. 네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는데요. 아, 제 공부가 잘 된 거예요? 네네네. 예. 그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문제죠. 예, 마일리지 예, 하지만 좀 흔들리니까. 예, 예.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네, 예. 저 역시 내가 그런데 이제까지 마일리지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고 네. 찾아보려고도 안 했죠. 그냥 너무 아까워요. 소멸되고 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은 그 모 마트에서 네. 그 영수증 같은 거 모아가지고 네. 이 그 모은 돈을 이 자선단체라든가 이렇게 네. 하는 아주 좋은 일을 봤어요. 네. 그걸 보면서 그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고 네. 제가 우편번호를 생각한 거죠. 왜 아. 그러냐면 우편번호 지역에는 몇천 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마일리지인데 너무나 소소한 금액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하면은 뭐 10,000원 1년 모아봤자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 지역에서 3,000명이 만약에 마일리지 한다고 하면 그 마일리지를 한 사람한테 주면은 그게 3,000만 원 아닙니까? 대단한 금액이죠. 네. 그래서 그 3,000만 원을 뭐 가난한 약자한테도 할 수 있고 자선단체한테도 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모으는 그 섹터가 우편번호라는 코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편 번호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공통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는? 외국이나 이런 데도 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 LA 우편번호거든요. 어허. 여기도 다 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공통적이구나. 결국은 우리나라가 31,000개가 있고요. 네. 미국도 몇만 개 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우편번호의 합이 각국의 우편번호의 합이 지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저는 예. 지구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거 지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니, 심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에요? 지구. 네.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되는데요. 네.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같이 그 낙전이라든지 이렇게 부스러기로 널려져 있는 네. 그런 어떤 그런 그 마일리지 네.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편 번호라는 그 영역 섹터를 네, 네. 그 활용해서 그 영역 사람 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예. 유용하게 쓴다 이런 네. 얘기잖아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 사람이든 어떻게든 예, 예. 그런 의미네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데 같으면 많을 거고 네,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편차가 많을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업 마케팅 쪽에는 그렇게 그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쪽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거나 그렇죠. 내지는 관련을 맺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게 마케팅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 우리가 가장 쉽게 복권이죠. 가능성이 없어도 그 기대. 그러니까는 우편번호도 그 우편번호 중에 1000명이 네. 소소에게 나눠먹던 그 마일리지를 한 명한테 몰아주고 한 자선단체도 몰아줄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한테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엄청난 기대죠. 아, 근데 비유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제 아까 복권의 그 원리와 어떤 게 유사한 게 있다고 하는 말씀은 복권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짜리 사는데 그 중에 그거는 이제 누구나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능성이 그걸 있죠. 한쪽 사람한테 몇몇 사람한테 몰아주니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다른 쪽의 의미가 있지만 네네. 요거는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그것을 사회의 일부의 여러 가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사회적 기업의 어떤 그런 자본으로 쓴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유용한 어떤 그런 그 자원 네네네. 또 희망의 마중물이라고도 아까 표현을 하시던데 네네네. 그런 걸로 써서 사회에 어떤 유익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네. 어제도 보니까 저희들 SNS 소셜 네. 공부방에 오셔서 저희 만나 뵀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는 그런 동기가 무엇이에요? 아,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네. 그 답답한 면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요즘에는 그 IT 좋은 기술이 나오고 네. 그 개인이라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세계적인 네트워크에다 얹어가지고 널리 알릴 수도 있고 그걸 돈을 벌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혼자 힘이 약하지만은 좋은 생각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인터넷이라는 그 틀 네. 네트워크에다 얹으면은 막 세상 좋게 할 수 있고 답답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늘상 생각해 왔던 사람이죠. 그래 저는 어저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네. 연세가 상당히 많이 되신 분이 그 SNS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네. 어저께 두 군데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 그 생각 속에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풍부하시고 그것을 또 이런 그 가상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겠구나 싶어서 사실은 관심을 이걸 가지고 오늘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창조경제라는 것을 이제 어제 좀 말씀하셨어요. 창조경제가 아마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은 네. 이런 게 아마 창조경제의 어떤 그런 모태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하신 말씀 좀. 창조경제와 연계성.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방향 앞으로 나갈 창조경제밖에 없죠. 자원은 없고 그렇지만 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인프라는 지금 인터넷이라는 딱 깔렸으니까 거기다 어떤 아이디어를 얹는 게 승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우편번호라는 건 세계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편번호를 어떻게 활용할까? 바로 그것이 제가 그 우편번호를 활용해서 돈을 몰아주는 시스템. 그거야말로 창조경제 저는 종결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니 그래 이제 저희들 SNS 쪽이나 이런 식으로 그 가상의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거나 어떤 창조적인 경제 활동하는 거 그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고 또 미래 사회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일반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연세가 많이 돼 있으면서도 그런 창조력, 상상력 그걸 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우편 번호라는 것을 상상력을 구체적으로 끌어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나 이런 걸 어떤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렇죠. 민간 참여 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네. 소개를 잠깐 하면서 눈시울을 과거에 말씀하시면서 네. 적시시던데 네. 바로 그 예전에 정의감에 불타고 어떤 뭔가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과 연계돼서 아마 네. 그 밑바탕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 네. 철학의 밑바탕 속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우편 번호를 통한 어떤 새로운 마케팅 기법의 특허. 네. 이제 특허는 같으면 그거 이제 계약해서 그 특허료를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과
또 나머지 그 부분을 사회로 환원시켜서 네네네. 희망의 마중물을 만든다는 네, 것, 예. 그렇게 해서 사회를 올바르게 한다는 것. 근데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그 정의, 네네네. 사회에 올바르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 그것이 아마 이걸 통해서 실천력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상상 얘기인가요? 예,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고맙습니까?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재원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먼저 번에 세무녀가 그렇죠. 자살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 분석을 해보니까 접촉을 하더라도 그분이 복지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분은 답답하거든요.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못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죠. 아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네네네. 그것은 이제 사회에 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 같은 걸 그렇죠. 모아서 황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아, 왜 휴대폰 왜 네, 맞습니다. 버리면은 금 있다 그러잖아요. 안에. 예, 그걸 도시광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도시강산. 그런 것처럼 모아서 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까 그런 소위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희망의 어떤 마중물로 보여주면은 사회적 안전망이 좀 더 튼튼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그게? 네. 제 설명이 잘 됐는가요? 예, 그래서 공감하고요. 근데 예전부터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하거든요. 네. 근데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항상 답답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한국의 우편번호도 이것이 하나의 다 재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63 빌딩 같으면 거기서 얼마나 매출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또 지리산 같은 데는 약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네. 적정하게 네. 이 정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해야 이게 활용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바로 인식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해하거나 이런 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번에 아마 설명을 여기 기사에다가 보면 이렇게 설명을 요 부분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아마 요거 같은데 요 핵심 코드를 핵심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네.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면 예를 들면 우편번호 지역으로 보면은 네. 거기 아파트가 되게 아파트 단지가 우편번호 하나잖아요. 저희 도표를 네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죠. 여기 다수의 고객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다수의 고객들이 다 품전이죠. 네. 그 마일리지가. 예. 그래서 그 기업의 그 본사에서는 미리 예. 그 우편번호 지역의 고객들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량 고객, 매출을 많이 일으키거나 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이다. 여러 기업의 관점에서 봐가지고 그 우편번호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일리지를 네, 그렇죠. 그 기업에서 마일리지 전부를 어떤 한 사람을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하면은 그 품존이 예. 1000명이 10,000원씩이라면은 그 지정한 사람한테 1,000만 원이 가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어차피 품전이고 네. 또 찾지 않는 금액이기 네, 때문에 네. 내나 이걸 가지고 모아지면은 이 기업에서 물론 자기 이제 그 마케팅 수단이라든가 네. 매출을 증진시킨다든가 할 수 있지만 또 이 기업이 요즘 사회적인 공헌을 꼭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선단체라든가 사회적 양자들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 재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마케팅 기법을 활용했을 때 일단은 소비자가 네, 좋은 거 네, 그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가 소비자가 좋은 거예요? 네. 뭐 소비자가 좋은 거는 소비자라고 해야지 일단 하나 몰아주니까. 네네, 몰아주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일단 그분들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까지 관심 없는 마일리지 이런 것을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라고 하는 거 그건 대단한 그 파워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설레 복권처럼 막 설레는 마음이 그렇죠. 있다. 나한테 당연한. 올 수 있으니까. 그건 인류 역사에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편 번호에 해당되는 섹타에 있는 사람 그 번호한테 준다는 거죠. 거기서 이런 섹터 안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소소한 마일리지를 예. 한 사람한테 알았습니다.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아까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 선택을 해서 활용해야 네네.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좋은 점은 뭐예요? 이제까지는 그 마일리지 제도는 어디나 쓰고 있는데 네. 그 감동을 못 주죠. 네. 내나. 네. 그렇지만 한 사람한테 몰아준다고 하면 내는 소비자가 좋아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소비자가 어느 기업에서 몰아준다고 하면은 물품은 다 똑같아요. 어디서 사나. 그러면 그 어느 기업에서의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대로 소비자가 몰리니까는 당연히 기업은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매력 포인트를 굉장히 그 갖고 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득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구매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 구매도 좋고 여러 가지 좋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 회원 이미지라든가 가입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미지라든가. 예. 그런 어떤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요즘 뭐 사회적으로 몰빵이라는 개념이죠. 그 예, 파워.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네.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글로벌적인 우편번호가 전 세계 다 공동 코드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그 아마존 그 해외 직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국내에서도 내나 국내 마켓 이용하듯이 아마존 사이트라서 바로 직접 구매하는 걸 해외 직구인데 그것이 상당히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마존 직구를 많이 해서 아마존사에서 저한테 미국의 우편번호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미국 그 우편번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 제가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건 글로벌적인데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채택할 경우는 아마존 지구가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던가 했을 때는 삼성도 그 휴대폰을 범지구적으로 팔지 않습니까? 삼성 지구가 나오고 앞으로는 뭐 인터넷에서 하나의 기업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워를 갖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까지는 그 마케팅 그 패러다임에서 천동설, 지동설 같이 바뀔 수 있는 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서 우리도 무척 고생하고 하는데 여기를 종결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아마 연토 전쟁이다. 뭐 지금 사실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분들은 국경이 없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같이 이런 이익 기업의 이익에 관한 이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전 삼성의 대표적인 나름대로의 영역을 왕국을 만들 정도의 그렇죠. 그런 그 특별한 그런 게 있죠. 영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인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면서 소위 상상 속에 그런 어떤 땅, 자기의 땅. 그럼 결국은 이제 소위 주권, 그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어떤 구조를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뭐 지동설, 천동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구를 무한 창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석유 같은 경우도 석유를 뭐 생산하는 국가는 별건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안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저희들이 갖고 그렇습니다. 뭐 그 마켓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위주로 곡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주로 모든 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유를 가진 것 이상의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거죠. 우편 번호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영역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소위 주인이 되는 영토를 확보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좀 거창한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한 번 천지 창조하셨죠. 근데 저희는 지구를 무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그래서 쇼핑몰 찍어내듯이
아마존 지구, 애플 지구, 소니 지구, 아, 예. 삼성 지구 오케이. 무한정 업체별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미래 세대예요. 네. 미래 세대는 우주 지금 달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유인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거기도 욕심이 있으십니까? 거기 뭐, 거기도 우편변을 부여하면 그 되겠죠. 물론이죠. 우편변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이제 지구 이상으로 저 화성까지 우주까지 장악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주까지 다 네. 신문 지배를 해버리죠. 그렇죠, 뭐. 오늘 그 유쾌한 토론을 우리 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스트림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침에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드리는데 이스트림 TV를 이렇게 한번 겪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 대단한 뭐 이거 개인인 방송국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역시 좋은 세상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네.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마디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서 사람의 머리는 축구공보다 작지만은 그 상상하는 건 우주보다 넓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사실 상상은 할 수 있으나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경험이 뒷받침이기 때문에 실적인 상상은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저도 지금 말씀. 한갑이 넘었는데요. 뭐 이런 생각 가지면은 그 글로벌 네트워크 인터넷이란데 얹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이 뭐 자원보다 더 100배 좋고 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뭐 되고 싶냐면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고 뭐 상상력이 무한합니다. 네. 사실은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네네네.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연세가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어린애 마냥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상상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저는 상당히 재미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우리 현진 선생님 그 앞으로 성공적인 우편 번호 그 이 식민지 이상하지만 어쨌든 네, 영토를 네, 확보하는데 네, 새로운 세상을 네.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약자들 이런 분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희망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오늘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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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지금 이쪽에는 새들이 지적이고 또 이렇게 미래 세계를 얘기하는 특히 노획장을 과시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SNS 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상력을 주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지혜를 축적으로 해서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됐다고 해도 집에 여러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게 아니고 박차고 나와서 상상력을 자기 실현시킬수록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소위 어른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현주 선생님 꿈이 이루어지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박수를 많이 주시고요. 또 기업이나 여러분